시장 군수님 무대로 모시고 토크 콘서트 이어가겠습니다. 발전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집중할 시간이 50분입니다 원래.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동해안 발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을 거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또 시장 군수님 테스트 해보고 도지사도 테스트하고 또 특히 국회의원도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뽑아줬는데 너 옳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런 계기로 우선에 제일 먼저 질문할 사람 퍼스트 펭귄, 손 들어보세요. 아무라도 준비된 질문 말고 해보세요. 하여튼 포항입니까? 예. 강창호 회장님이지? 예. 마스크 보고 하세요. 제가 아직 눈이 괜찮습니다 보니까 강창호 회장 얼굴도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포항에서 이수화되고 있는 포스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는 1967년 포항에서 설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는 자금을 갖고 포항에 포스코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포스코가 설립되면서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각도로 포항 시민들이 같이 포스코가 상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포스코에서 지난 2021년 연말 돼서 포항 포스코가 홀딩스로 병행되면서 본사를 서울로 이전해 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28일 우리 포항시에서 시장이며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각 단체장 해서 300명 가까이 1월 28일 날이 서울 대치동에 상경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1월 25일 우리가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 전중선 사장을 비롯해서 포항을 급하게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항시장이와 포항시의 의장님 그리고 제가 같이 합류해서 오자 합의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자 합의서 내용에서 홀딩스는 2023년 3월까지 포항을 이전하고, 그다음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에 본을 두면서 포항 설치를 해나간다라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포항시와 홀딩스는 TF단을 구성하게 되며 그 이후에 우리가 5차까지 이 TF단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나오면서 홀딩스의 부사장급이 포스코의 단장으로 하며, 그리고 포항시의 부시장이 포항에는 단장을 해서 이 TF단 6차 회의 과정까지 지금까지 아무 성과 없이 진행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 12일 1인 시위로 시작되면서 이 포스코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1억 소송을 하고 집회 금지 가처분 시행까지 이 포스코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 범시민대책위원 위원회에서 상경 집회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1인 시위로 지속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포스코는 지금까지 6차 TF단 회의하면서 아무 성과 없는 그런 것을 지사님께 한 번 더 포스코는 지방 분권시에서 지방 국민기업이 서울로 가는 것을 절대 포항 50만 시민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여기에 대한 간략한 어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강창호 회장님과 그 포항 시민들 또 시장님과 우리 공무원들 포스코 홀딩스 만들어서 서울로 가는 거를 막아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도 현장에도 있었고 또 신문 기고도 하고 이래서 일단은 안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액션이
없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도 조만간에 포스코 회장 면담을 해서 미래연구원과 그다음에 홀딩스 본사는 포항에 두는 걸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도록 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 미래연구원의 연구원들을 뽑는데 포항에서 계속 일을 한다면 뽑기가 어렵다 하는 것도 우리도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양군데 두고 본사는 우리한테 두고 또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여기에서 할 수 있고 또 서울에 필요한 인력은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중재안을 만들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포항제철의 공은 지대한 겁니다. 그 싸게 철을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동차, 조선, 전자 산업이 발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자들이 박태준 회장님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잘 모르고 이렇게 뭐 현실에 맞는 자기들 성장 위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지방화 시대, 우리가 지방 시대를 역설하고 있는데 지방 시대 역행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의장님들하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함께 그런 묘안을 짜내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또 울릉도서는 많이 오시던데 울릉도 질문 좀 하세요. 울릉도.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대구 경북 울릉 향후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또 대구에서 박은희 종합 내과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 노화 방지 연구소 이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박언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울릉 군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사실은 이철우 도지사님께 많이 부탁을 드리셨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도지사님보다는 그동안 제가 존경하고 흠모하던 같은 여성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한 우리 이미자 국회의원님께 감히 부탁과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의사가 된 배경은 우리 울릉도라는 곳이 정말 제가 어릴 때 의사가 없었어. 그리고 배가 없어서 육지로 나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었고 또 그렇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우리 울릉도에 아직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울릉도는 섬이라는 그런 정말 독특한 곳이기 때문에 배가 없으면 육지로 나갈 수가 없고요. 또 그리고 병원이 있어도 지금 내과 의사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울릉도 고향을 둔 사람으로서 가서 진료를 했지만 의료법상에서 현재 제 직장에 문을 닫지 않고는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리고 저도 살아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고 해야지 도와줄 수가 있는데 제 직장을 문을 닫고 울릉도에 365일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출항 군민 향후에 한 사람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법을 우리 이미자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좀 바꿔서 다른 사람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쪽에 태어난 출한 국민이 와서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는 우리 울릉도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지방의 사람들의 기본권 그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제가 감히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박원희 우리 의사 선생님 원장님은 울릉도 고향인데 울릉도에서 의사 선생님이 되어서 울릉도에 가서 정말 울릉도 군민을 위해서 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처방전을 못 걷게 돼가 있다. 그리고 원격 진료가 안 된다며. 병원은 대구에 있는데 내가 울릉도 가서
갑자기 아픈 사람들 이 약을 짓고 처방제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런 애로사항인데 이 의료법에 지금 의료법을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자 의원께서 이번에 인수위에서 사회문화분과 간사를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도 다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하겠다는 다짐을 한번 해주세요. 역시 이 도당 위원장의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이 분야는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많은 인맥은 있습니다. 사실 법이 시대를 앞서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이것을 개정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도 우리가 입법 부작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 또 면밀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김병욱 그 국회의원님께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신데 제가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아주 빠릅니다. 이 민원 해결이. 그래서 바로 올라가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 박은희 이 원장님께 피드백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사실상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격 진료가 시작되었거든요. 저도 코로나 걸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전화로 진료 다 몸이 어떻느냐 어떻다 하면 약지가 보내거든요. 그런 코로나는 지금 허용이 됐는데 이것도 그런 형태로 하면은 굳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싶은데 하여튼 법적으로는 아직 미비하니까 국회의원께 요청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포항 사람이 경주시장한테 묻고 경주 사람이 포항시장한테 묻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진군에서 온 이인균입니다. 오늘 지사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 경제는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국정 과제 중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 준 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울진 군민 모두가 향후 원전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전에 대한 그 인식은 정말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울진군으로서는 아까 우리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군 기획실장님께서도 설명을 했듯이 열악한 교통 환경 때문에 실질적으로 울진 군민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도 설명하시고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을 해 주신다면은 열악한 울진군의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향후 최대 원전을 가지고 있는 울진군의 여건으로 보았을 때 지역에 활성화하는 경제 활성화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느냐. 특히
기업체가 살아날 수 있는 도정, 그다음에 도민이 행복한 도정을 이끌겠다고 말씀하시는 지사님의 뜻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은 우리 울진군은 많은 기업체들이 지역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제시했고 도정 현안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던 차등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지원제에 대한 그 향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울진이 그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해서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히 초토화됐더라고요. 근로자가 5천 명이 대개가 있다고 다 집에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그래서 원전 이 건설하려고 하다 안 하고 또 월성 1호기 그냥 조기 폐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대상으로 소송을 하려고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비했는데 준비하는 돈 소송 걸려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기기도 쉽지 않고 그래도 그때 그 음포로 넣은 바람에 우리 경주 간포에 SMR은 조용하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으면은 한마디만 하면 이거 못합니다. 이거는 꿈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SMR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원전은 또 우리 전기는 우리가 다 만들고 소비는 수도권에서 다 하는데 50% 이상을 수도권에 쓰는데 왜 전기 요금이 똑같나? 쉽게 하면은 KTX 기차를 타면은 서울서 출발하면은 그 대전 가는 사람과 대구 가는 사람, 부산 가는 사람 요금이 다 다릅니다. 왜 경주와 울진에서 출발한 전기는 왜 서울까지 가는데 가격이 똑같느냐 이게야. 그 누구는 그러면 철도는 나라에서 만들어내 가면 전기도 다 나라에서 만들었지. 가격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가는 거리에 따라서. 그래서 차등 요금제 전기 만드는 데서는 싸게 쓰고 멀리 있는 사람은 비싸게 써야 된다. 그래 하면은 기업은 전기가 싼 데 갑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전부 전기가 가장 많이 드는 산업입니다. 특히 데이터 산업은 전기를 뭉태기로 먹습니다. 그런 전기 산업이 전기가 싼데 기업이 오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으로 만들어야 돼서 이미자 국회의원님 보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당과 협의할 때 이미 이야기했고 대통령실에도 이미 보고가 돼가 있고 그것도 이미자 국회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이 법안을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추진은 안 되지 싶은데 우리가 내 떠들고 다니면은 현재 전기 생산지에 지원해주는 돈을 좀 올려주더라도 안 그러면 교부금을 좀 더 받는 형태를 가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주장을 계속하면 대안을 제시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회에서 법 통과 시기를 하면 전기 많이 쓰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생산지 국회의원보다. 그래서 그 설득 과제가 있고 그 대신에 다른 대안도 마련해서 전기 생산하는 지역은 좀 혜택을 좀 더 보는 그런 시대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답변 좀 하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울진이면은 박형수 의원님 지역구죠. 예, 박형수 의원님께서 상당히 스마트하신 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도당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지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고요. 여기 대해서 제가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뭐 해달라 하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부터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먼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거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좀 많이 알리고 그런 속에서 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또 경북도와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질문을 다 하다 보니까 도지사한테 질문하니까 포항시장한테 우선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인사도 할 겸. 포항분이 아니더라도 경주분이 왜 경주가 더 컸는데 요새 포항이 더 크냐 이런 질문도 하고 포항하고 경주 합칠 의사는 없느냐 이런 거 다 해보시고 포항시장한테 질문 저 뒤에 계시네. 예. 예,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포항 그 블루밸리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제가 몇 가지 여기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포항은 단기간에 배터리 특구 지정과 대규모 투자 유치 그리고 국가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는데 포항만의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단시간에 갖고 오는 것 이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포항이 글로벌 K배터리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최우선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지사님과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달 초에 8월 4일 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을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 통과는 1월 달인가 된 것 같은데 시행은 8월 4일로 됐거든요. 이달에. 거기에 보면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것을 특별히 국가가 챙기겠다. 어떻게 챙기느냐. 여기에 만약에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되면은 각종 규제나 이런 것을 확 풀어주겠다. 두 번째는 그 산업단지에 필요한 기반 산업,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 이런 거를 국가가 상당 부분 부담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또 인력 양성하는 것을 특화 대학이나 대학원을 양성시켜 주겠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포항이 우리 도청하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많은 기업들을 추가로 더 유치를 하고 했는데 그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앞으로 기업이 더 들어오는데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앞으로 배터리 아까 도청에서도 발표할 때 들어갔지만은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는 우리 경북이 필사적으로 달라들어가지고 모든 지역을 다 해야 돼요. 다 전부 다 해서 그렇게 해야 우리 경북이 정말 새롭게 부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산자부하고 해가지고 첨단 전략 산업 지구로 특화 단지로 인정을 받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 여러 가지 법령을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됩니다. 특화 단지 지정은 배터리 경우에 지금 새만금이 지금 달라들어서 하려고 있거든요. 새만금하고 우리하고 경쟁해요. 우리가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들도 큰 기업들도 더 많고 벌써 이미 받아놓은 특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올라탈 예정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자원이 워낙 유한하기 때문에 이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법을 만들었거든요. 중국이나 이런 데에 자원을 활용하거나 하면은 자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더 제한하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제3국의 걸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제3국도 중국이 이미 상당 부분 장악하게 있습니다. 결국은 배터리가 엄청나게 필요할 건데 반도체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폐배터리를 이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도청하고 같이 해서 우리 그 이미자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폐배터리 관련되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 경북이 우리 포항이 주도적으로 잡고 갈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내야 우리 경북이 계속 주도권을 잡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예, 영남뉴스의 박활 기자입니다. 저 포항시장님과 울진 군수님 그리고 도지사님은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코가 홀딩스가 옮겨갔는데 이미 그거 옮겨갔고 3월 초에 이미 공시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쇼들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포스코가 해외 지분 브라질의 발레라는 회사와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타오 포스코가 있습니다. 거기 지분을 지금 20%씩 각각 매각했습니다. 그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해외 법인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6억 5천만 인구를 시장으로 한 철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6억 5천 그 아세안권에 있는 그 블록이 자동차를 더욱더 많이 수요를 할 것이고 크라카타오 포스코의 입장에서는 포스코 지분이 당초에 70%였습니다. 3조 4천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투자를 할 때 그 6억 5천 인구 그 인도네시아 인구뿐만이 아니라 아세안 FTA 협정 맺은 10개국 6억 5천만 인구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포스코로서는 당연하게 가면 갈수록 더 내수해서 싣고 가느니 중공업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은 더욱더 그 수요지에 가까이 있어야 이득을 줍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대구 경북에서 특히 경북에서 포항에서 그런 회계사들 포스코 작년도에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포스코 개별 기업과 전체 연결 재무제표에 그게 최근 3년간 들쑥날쑥합니다. 너무 변동률이 커요. 80%대에서 90%대 원가 비중이 그만큼 10% 이상 차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북 연구원 박사들 회계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대로 분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 의원들 포스코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시도 의원들이 포항만 해도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절반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방패막이 역할만 했지 정말 포항시 경북도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 기업 유치를 위해서 또 기업이 떠나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특히 포스코 건설이 2008년에서 2012년도까지 인천 송도타워로 포항에 있는 포스코 건설은 한글 조직명이었고 인천의 송도타워에는 영문 조직명이었습니다. 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본사가 대부분 지금 조직이 인원이 포스코 인천의 송도 쌍둥이 빌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은 아직도 경북도는 아직도 포스코 건설이 포항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대구 경북의 경북도의 시도의원들, 포항의 도의원들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시군 의원뿐만이 아니라 도의원, 도에 있는 전문가들 그룹들이 이 포스코에 대해서 아니면 포항에 있는 철강기업 7개 상장 메이저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시 자료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포스코의 지분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 지분 매각했으면 그 매각했던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그 매각 자금이 포항으로 올 수 있도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20여 년 동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도지사님뿐만이 아니고 시장님도 특별히 고려를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예? 어디 계신? 영남뉴스의 박활입니다.
그러면 그걸 기사를 썼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아직 제가 지금 저 회계사하고 회계법인에 지금 조사. 그러면 바로 그 기사를 좀 써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도의원들, 국회의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할 테니까 오늘은 너무 포스코 건설이 옮겨간 거는 제가 이미 썼습니다. 오늘은 포스코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 알겠습니다. 예. 지역별로 계획을 하니까 다른 기회에 또 말씀 나눌 기회를 갖도록 그래 합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포스코에 대해서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는 그 지난해에 경북도의 화공특강의 고려대 의료센터의 김진영 교수가 강연한 내용인데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 2시간 이내의 거리, 그 심리적인 거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심리적인 거리 내에 있는 곳은 언제든지 병원의 경쟁자는 호텔이 될 수 있고 호텔의 경쟁자는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될 수 있는데 서울 동부권에서 지금 여주에서 원주까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원주에서 제천을 통해서 울진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2시간 내에 올 수 있습니다. 수도권 동부권에서. 그 동부권의 그 울진의 고속도로를 동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만드는 그런 생각에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과 각 국회의원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 그러므로 인해서 경북권의 이 동해안권 여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점과 기회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정관념과 편견에 쌓여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훌륭한 언론인에서 감사드리고요. 언론이 이제 개도 기능이 크거든요. 감시 기능도 있고 견제 기능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보도를 해주면은 그거 보고 우리가 열심히 또 연구해서 할 테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방금 아까 그 도로나 이런 것들도 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도록 코치를 좀 해주세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예. 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분이. 예. 또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 좀 빨리빨리 갖다 드리세요. 이번에 저 영덕 군수나 경주시장한테 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시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장 홍성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항상 지역을 위해서 노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주 천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북에는 그 포항 경주 간 국도 7호선 교통량이 포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우회 도로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경주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항하고 경주 가는 갈래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국도 7호선을 비롯해서 지금 최근 가장 바빠지고 있는 도로가 바로 인근에 있는 천북을 가로질러 가는 지방도 945호선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하면 화산 불고기 단지 고기물러 가는 그 길이 945호선입니다. 그리고 포항에 계시는 분들이 보문단지 골프 치러 올 때 가장 지름길로 오는 길이 945호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지사님께서 경주에 공항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포항공항 이름을 포항 경주공항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KTX 타지 아니하고 포항 경주공항에 내려서 우리 보문단지 금방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이 아직도 협소하고 노선이 불량해서 시급하게 도로를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도로는 지방도예요. 지방도는 뭐냐면 전액 경상북도에서 돈을 내야 건설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현재 그렇게 하겠다고 방침을 세우고 실시 설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1,000억 가량 드는 사업인데 경북도가 그거 다 되기는 우리 경주시로서는 좀 좀 민망하잖아요. 예? 그 돈 다 내라 그러면. 그래서 저희 시와 도는 이거를 국가 지원 지방도, 국지도라고 그러는데 국지도로 성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6차 국지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국비 지원 받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 도비 지원해 주셔서 그 도로를 조기에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항공항에서 보문단위하는데 30분이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도 7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 도로라서 그 지역이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혹시 땅 가지고 있으면 팔지 마시고 보유해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이 됐죠. 그다음에 우리 영덕 군수님한테 질문 좀 하십시오. 예. 예, 반갑습니다. 영덕군 문화관광진흥협의회장 조원태입니다. 예, 영덕군 수님하고 그다음에 도지사님께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옆에 인접 시군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부럽습니다. 배터리 특화, 자동차, 우리는 생각도 못합니다. 영덕 인구가 지난번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15년에 39,000, 지금 2021년도에 34,000. 제가 과거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삼천리 강산에 3천만 인구를 따질 때 영덕군에 8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하나의 정원이 총 학생이 2,000명 시대였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초등학교 전교생이 100명입니다. 엄청나게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또 우리 영덕군의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65세 이상이 40%, 그 다음에 환갑 60세 이상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기업 친화 도시가 될 수도 있고 기업 유치도 될 수도 있고 한데 얼마 전에 연전에 영덕 남서쪽에 댐 건설을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댐 반대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 막아 놓으면 그걸 다른 조치로 판다, 흘러가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인구 문제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수자원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물을 파는 게 아니라 기업을 물 근처로 유치하는 게 또 어떤가 그런 생각도 버뜩 듭니다. 하여튼 인구 대책 문제에 대해서 방안이나 대책 부분에 대해서 영덕 군수님하고 도지사님께 고견 부탁드립니다. 예, 영덕 군수 김광열입니다. 예, 먼저 우리 이후 사촌 마을 확산 공모 사업에 저희 영덕군이 선정되어서 향후 5년간 1,400억 원의 사업비로 그 일자리와 청년 유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철우 지사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덕군은 인근의 대도시 포항시와 또 하늘 원전 수입으로 가용 개원이 연 1,000억 정도 많은 울진군 농가가 경쟁하려면 우리 군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양길의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를 늘리는 게 최대의 과제입니다. 이 양길의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제가 강구 동학시장에서 그때 지사님께 유세 때 공개적으로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영덕은 해안마을 경관 좋은 대부분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있고 농기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리고 시가지 대부분이 고도 제한 지구로 묶여있어서 이 기업 유치나 인구 유입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지사님께 건의드린 대로 우리 영덕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면은 앞으로 양길의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까 관광협의 회장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세상은 많이 바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기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바뀔 거냐. 머릿속에 그려보면은 2030년쯤 되면요. 공간 개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공간 개념이. 드론이나 이런 시대가 오면은 자기가 편리하게 갑니다. 80년대가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늘 마이카 시대가 온다 이랬어요. 그럼 마이카 시대가 뭐냐? 그럼 우리는 호마이크 상업 많이 봤는데 마이카가 뭐냐 이게? 그래 했는데 다 지금 마이카 시대가 왔습니다. 무슨 말 아시죠? 그 대통령께서 늘 마이카 시대가 온다 하니까 이거 촌에 사는 우리들은 자동차 한 대도 없는데 자전거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80년이 되면 마이카 시대가 온다. 그 마이카가 뭐예요? 우리 호마이크 그때 한참 유행가 호마이카 상은 봤는데 이 뭐냐 이게. 그런 시대가 왔는데 곧 공간 개념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KTX도 지금 300km 미만 달리는데 600km 달리는 KTX가 곧 나올 거고요. 그러다 서울 부산이 1시간도 안 걸립니다. 4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 부산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 영덕은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그 청정지역이 보고가 됩니다. 딴 데는 숨쉬기도 답답한데 영덕 가면 숨을 마음대로 쉴 수 있고 공기 팔아먹는 시대. 영덕 블루 시티라 이랬던데 그 공기 팔아먹는 시대가 오고 리조트 지어놓으면은 비쌀수록 잘 팔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보니까 하룻밤 자는데 150만 원 하는 집들이 불티가 납니다. 300만 원짜리 더 잘 팔린대요. 울진 덕구온천에 방을 한 칸에 20만 원인데 방을 2칸 터가지고 40만 원 받으니까 그거부터 예약이 들어옵니다. 4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뒤에 나가고. 그러면은 10년 후에 가면은 그보다 훨씬 다른 세상이 오고 아까 인사말에 제가 했지만은 몽골, 우즈벡 이런 나라들이 한국이 로망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2만 불 되면요. 한국에 오고 싶어 한장합니다. 그러면 다 영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뭐 영덕이라고 해서 제가 그런데 동해안이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요. 문화, 예술, 관광 거기에 인프라를 많이 깔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영덕이나 우리 동해안에서는 리조트, 골프장, 연극하는 장소,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와서 놀고 먹고 즐기는 그런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를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물론 기업은 당연히 유치를 해서 일자리 만드는 건데 문화예술 관광의 일자리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덕이를 질문했으니까 영덕이 보고가 되도록 정말 그때 우리가 잘했네 하는데 물댐 댐 만든다 하면 주민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은 많이 가다 놓을수록 덕입니다. 물 부족국 갑니다, 우리나라. MB 대통령께서 4대강 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물 폭우가 쏟아져도 그렇게 사람들이 난리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군데 댐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댐 만들면은 또 그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소류지, 소규모 저수지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울진 군수님한테 질문 좀 하세요. 삼성 출신의 또 원자력 본부장도 하셨고 해박한 분이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대구 경북 향후에 울릉 향후에 사무국장으로 있는 김미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철우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후보 시절에 그 도지사 후보로서는 최초로 유일하게 또 울릉군을 방문해 주셨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방문하시면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형적인 문제와 인구의 문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생각들 뒤에 울릉군을 생각해 보신다면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특별하게 평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을 지금 개발하고자 하더라도 그 개발에 제한이 있고요. 또 인구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서도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릉군을 특별자치도 규모가 작아서 그렇게는 되지 않겠지만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규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완만하게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된다면 울릉도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개발공사 같은 것들을 해서 기금이 조성이 더 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도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잘 반영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이미자 국회의원님께서도 너무 반가운 이야기가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2025년 개항을 앞둔 울릉군은 숙박 문제라든가 식당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기간을 두고 처리해야 할 것들이 급한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힘주어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해 주신 우리 동해안권의 지자체장님들과 여러 국민들께도 시민들께도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가문에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한 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똑똑하고 잘난 놈을 함께 힘을 모아서 가문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으로 들어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여러분의 시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울릉군수 나가는 거 아니죠? 군수님부터 먼저 답변하셨어요. 울릉군 개발공사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예, 정말 울릉도에도 저렇게 똑똑한 출신이 있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도지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주도한다 하는 이 슬로건으로 이런 멍석을 깔아주셨는데 대단히 기대가 되고 또 울릉군민으로서 또 경북도민으로서 도지사님의 이런 지적과 방향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좀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을 그렇게 가집니다. 제가 울릉군수로 민선 8기 이제 처음 무소속으로 되었습니다. 제 왼쪽으로는 전부 멀리 제일 우측에다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것도 감사드립니다. 울릉도는 정말 환동해권 38도선 유일한 울릉도 독도가 있습니다. 이걸 온 국민이 사랑해 주셔야 되고 많이 밟아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공항이 개항이 되는데 이 공항 개항이 되면은 울릉도는 이전과 이후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이걸 이제 우리 국회와 이 도와 함께 대비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미치도록 준비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도에서 아까 영덕군에도 1,400억 원을 뭐 이래 지원을 해 주셨는데 울릉도에도 이런 선물을 좀 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일을 하고 추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게 지원법 제정입니다. 서해오도 지원법이 있고 제주 자치법도 있고 울릉도도 특별 지원법을 좀 만들어 주셔서 어려운 문제, 금융 문제 이런 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울릉도가 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도지사님 죄송합니다만 이저로 도지사님의 예하에 있으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아마 울릉도는 경북도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는데 심지어 제가 어떤 생각까지 이 울릉도 독도가 서울시에 예속이 돼 있다면 얼마나 이거 한번 치고 나가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 지원을 많이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우 지사님 품 안에서
더 빛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로 가면은 10년 내에 탈서울 일어나 가지고 다시 경북으로 넣어달라고 사정할 거니까 우리 저 김한근 남한근 군수님이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장군답게 울릉도를 잘 지킬 겁니다. 하여튼 울릉도를 특별도로 지역으로 해달라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도에서는 다른 시군은 시군 도로가 있는데 시군 도로는 자기들이 돈 내가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울릉도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다 일주도로 이래가 다 관리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그 19년 도로 2차 도로까지 완성시켜 주셔서 도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3차 도로 사업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공항도 만들고 울릉군 100만 관광객이 오면은 하루에 2박만 하더라도 하루 6천 명씩 머물러야 되는데 울릉 주민들이 실제로 사는 분들이 한 6천 명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 주민등록상에는 9천 명대가 있지만은 실제로 한 6천 명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이 관광객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릉군이 현재보다 2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에 대비해서 집도 많이 지어놔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울진 군수님께 다른 지역 사람도 괜찮으니까 질문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울진군 후포면 발전협의 회장 손광명입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경주시는 그 SMR 단지를 조성한다는데 우리 울진군에서는 뭐 기존 원자로 외에 수소 생산 단지를 조성한다거나 한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울진군수 손병복입니다. 또 송광명 우리 발전협의회 회장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울진은 아까 발표를 했던 대로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원전 최강국으로 가는데 그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 원자력 발전에 건설하는데 지금 우리가 인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류 기술이 유지가 되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건설을 하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우리가 원자력 최강국으로 가는데 중심 도시가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선 이 원자력 쪽에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3, 4호기를 건설을 하면서 경주에 SMR이 유치가 되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MMR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MMR을 그 울진에서 유치를 해서 그 실정화 단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이미 수소 실정 단지에 대해서는 정부 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고 또 이 국책 사업으로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도지사님하고 또 우리 이미자 위원장님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 부분은 우리 같은 바닷가다 보니까 영덕하고 사실은 저희가 중복이 많이 됩니다. 오늘 김광열 군수께서 발표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 사계절 바다를 활용을 해가지고 영덕에서 남쪽에서 올라오시는 관광객들 많이 유치를 하시고 저희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인근 삼척에서부터 강릉 이 부분 또 인근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이 관광객들을 바다를 활용해가지고 사계절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이 오션 리조트를 차별화되게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또 울진군을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병복 군수님은 삼성의 임원 출신에다가 신한울 울진 신한울 거기에 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 해박한 기업가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려 생각하고 오늘 저는 제주도 도지사와 함께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를 엮어서 서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제주도 관광객을 우리 경북으로 유치하는 얼마 전에 제주
그 관광공사와 우리 경북관광공사가 MOU도 했습니다. 경주에서.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하자. 이래서 제주도지사가 포항에서 오늘 MOU를 하고 밤배로 울릉도에 갑니다. 저는 울릉도를 너무 사랑합니다. 일단 아까 그 회장님 들었죠? 예. 가서 제주지사하고 울릉도 해녀 관련해서도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서로 MOU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인 같은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있다고 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같은 이런 계획을 만들고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똘똘 뭉쳐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치고 나갈 건 치고 나가고 우리 스스로 피땀 흘려서 일할 건 일하고 그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도자들 분께서 어떻게 하든지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 중심이 되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서랍을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 신라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신라의 후예들입니다. 그 후예들이 그 정신을 살려서 대한민국 새로 바꿔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경북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서 함께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시겠죠? 특히 우리 도의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해안권을 중심으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